안녕하십니까. 종북을 알고 종북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자 바로세움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문재인이가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은 하루도 조용히 지나간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훈련 중에 안타깝게 숨진 해병대의 우리 젊은 아들들,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놀러가다가 죽은 애들 3년 4년 끌어오는 그 시체파리들에게는 김영호 같은 쓰레기와 함께 동두단식이다 어쩌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던 문재인 이 새끼는 우리들의 젊은 아들들의 죽음에는 눈길조차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그 새끼 정수리에 꽂혔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이렇더라도 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겠기에 오늘 준비한 자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식인 간첩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에서는 지식인 간첩의 양성에 무척 공을 들여왔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 지식인 이런 새끼들이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해도 그들을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힘들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이해 질세라 종북 세력들, 시민단체를 가장한 그런 단체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학계 탄압이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 자체가 무척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약점들을 이용해서 지식인 간첩들을 계속해서 양성시켰고 그 결과 지금의 역사계는 기본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학계에도 요즘에는 다 종북적인 발언을 해야 깨어있는 지식인으로 쳐준다 이런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북 새끼도 그 중에 한 놈인 대학 교수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재로 제가 죄수번호 977 간첩 이재봉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재봉은 1955년 전남 고흥 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83년도에 동국대 정액과를 졸업하고 90년도에 미국 텍사스 그리고 94년에 미국 하와이대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를 받습니다. 미국을 저주하고 미국을 그렇게 극도로 혐오하는 중국 새끼들이 박사학위 석사학위는 꼭 미국 가서 따려고 개지랄들을 떱니다. 아마 거기서 학위를 따와야 인정해주는 국내 분위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들의 논리대로 따르자면 소련이나 러시아 또는 동구권 아니면 중국에 가서 그들의 공산당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정치학 박사를 따든 석사를 따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 이중성은 볼 때마다 역겹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1996년부터 원광대에 소속되어서 종북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97년에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 98년에 남북 지역 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종북 활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99년에 남이랑 북이랑 더불어 살기 통일운동 대표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2007년부터 남북평화재단 공동대표로 종북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게 지식인 간첩 이재봉입니다. 그러면 이재봉이가 속했던 경실련 통일협회 어떤 단체인지 설립 목적부터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창립 이후 시민운동의 선두주자였다.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정치 이념적 통일운동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마치 정말 한국의 국민인 것처럼 시민인 것처럼 좌우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시민의 바람인 것처럼 치우치지 않았다. 정말 치우치지 않았는지 임원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문엔 강만길. 지금은 문재인이가 존경한다던 신용보이가 죽었고 리영이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강만길과 백낙청 이것이 지식인 간첩의 최고봉 두 마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낙중 정말 많이 들으셨죠? 중부지역당 간첩 김낙중 전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이런 애들이 다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선월몽산 다음에 정말 자세하게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대표에는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었답니다. 이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경남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중에 유명한 자가 김근식 교수입니다. 지난번 영상 보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난파간첩 그리고 위장전향자 김근식, 그가 이종석을 가리킬 때 함께 했던 자가 김근식 교수입니다. 김근식 자료도 조만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양문수라는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정책위원장을 하고 있는 곳이 경실련 통일협회입니다. 자, 이어서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김낙중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옹호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는지 자료를 한두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05년도에 김낙중의 딸이 쓴 이야기입니다. 이제야 간첩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왜 이제야 간첩 아버지를 존경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으니까 김낙중이가 얼마나 평화통일운동가로 추앙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맘 놓고 이제야 간첩 아버지를 존경한다 이런 책들을 발간도 했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한겨레는 김낙중 예찬론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전하는 좌좀 찌라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김낙중을 옹호하고 석방운동을 펼쳤던 게 국정원장까지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명인물이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고영구, 이 쓰레기 새끼가 김낙중 석방운동을 했던, 민변에 속해가지고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했던 자가 국정원장을 했었다고요. 고영구, 강만길, 김진균, 윤성식, 리영희, 홍근수, 이창복, 강정구, 이장희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금수, 박순경 역시 조만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규, 이효재, 박용길, 그리고 승려, 지선 등이 모여서 김낙중을 석방하라 이렇게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각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서 석방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이재봉이 우민기 죄수번호 977번 이재봉은 김낙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존경하는 간첩 김낙중. 자기는 좀 건방진 편이어서 남들에게 존경한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의외로 김일성이 아니고 김낙중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경실련 통일협회에 있을 때 김낙중의 영향을 받았는지 김낙중의 돈을 받았는지 북한으로부터 포섭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의 종북이 가장 존경하는 게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의 최대 연루자 김낙중을 제일 존경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자료는 통일협회 대표 최완규, 전 북한대학교 대학원 총장이었던 최완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공동대표로도 되어 있는데 우리민족 서로돕기라는 단체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어떤 인간들이 속해 있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여기에 임명진 등이 상임대표로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원혜영,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지랄을 떨은 그 종북 국회의원 원혜영도 여기에 상임 공동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스운 것은 우파인 줄 알았던 전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냈던 이 개새끼도 여기에 수속되어서 정말 이 좌좀 종북들과 한몸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렇게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반대를 했었죠. 우리민족 서로돕기가 북한에 했던 일 딱 한 가지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인력의 IT 기술 전수, 돈을 들여서 2007년도부터 북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IT 교육을 진행했다. 이것을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이후로 한국에 대해서 사이버 테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북한의 해커를 양성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대한민국이 보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노무현이나 그 정권의 2인자였던 문재인이 이 개새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경실련 소속단체인 사단법인 통일교육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협의회 이름은 정말 참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 산하의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들이 올바른 통일교육을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지 한번 자료를 보시죠. 2001년도에 북한 상선이 NLL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영해침범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죠. 얘네들 법은 고무줄법입니다. 자기네들 뜻에 맞으면 옳다. 다들 아시겠지만 종북들은 아전인수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들의 뜻에 맞으면 옳은 법이다. 자기들의 뜻과 다르면
이건 완전히 악법이다 라고 몰고 내려가는 거죠. 기사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상선의 제주 해협 통과와 또 NLL 통과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뜨거운 공방이 오가고 있다. 아니, 이게 뜨거운 공방이 오가야 할 이야기입니까? 국내에서 서로의 이념 문제로 싸우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의 국토를 지키는 일 아닙니까? 자, 국토에는 땅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영해 그리고 영공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영해를 지키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우리의 젊은 군인들,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여야가 공방을 해야 될 일입니까? 적국으로부터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는 일이 어떻게 공방을 해야 되는 일이냐고요. 제가 한국의 좌파는 없다. 이건 종북밖에 없다라고 우기는 게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좌와 우는 다 존재합니다. 공산당도 존재합니다. 북한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공산당이 존재하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익에 관계된 일에는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새끼들이 종북 새끼라 제가 그렇게 증오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자료로 경실련 통일협회가 가장 원했던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이사 조치 무조건 해제하라. 오이사 조치가 왜 일어났습니까? 금강산 관광에서 박양자 씨가 피살되고 그리고 연평도에다 막 포를 날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북한에 사과 한마디 없는데 더 이상 북한하고 거래하지 못하겠다. 어쨌든 이명박이가 우파의 눈치를 보면서 조치를 만들었던 게 오이사 조치 아닙니까? 그것을 해제하라 이겁니다.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라. 이렇게 압박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 우측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나와 있는 새끼들이 경실련 통일협회 그리고 통일협의회, 통일교육협의회 이런 데에서 나온 새끼들인데 전부 다 세월호 리본 달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역겨운가. 그리고 통일협의회에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에도 아주 왕성하게 앞에 나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시위했던 새끼들이 이 새끼들입니다. 경실련 통일협회 흡수통일 준비에 경악했다. 아니 북한의 흡수통일을 한다는데 왜 경악하냐고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게 북한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북한의 그 테러와 주민에 대한 핍박, 자유에 대한 억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악하고 있는데 그 북한이 무너지면 오히려 환영해야 되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올바른 통일 방안 아니냐고요. 이게 통일협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요. 이 새끼들이 이렇게 말을 쓰는 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북한의 흡수 통일에 대비했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다. 이 말 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자체가 이걸 부정하는 거라고요. 공산국가도 아닌 왕조국가, 3대 세습국가가 그냥 무너지는 것, 그 흡수에서 우리가 통일을 지키겠다. 그 자체가 무너져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통일을 이루겠다 하는데 이게 왜 경악할 일이냐고요.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북한식 사회주의로 북한의 정통성을 세워주는 통일만이 의미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의 반증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자료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장희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일교육협의회 의장이라는 새끼입니다. 얼마나 개새끼인지 잠시 좀 살펴보시죠. 통일교육협의회가 2000년도부터 이장희를 의장에 선출을 했고 그 공동의장직을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장희는 사실 외대 부총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 외국어대학교 물론 거기 졸업하신 분들이 우파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유명한 빨갱이 대학이 된 건 괜히 빨갱이 대학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한양대가 리영이 때문에 아주 붉은색으로 물드는 것처럼 이렇게 지식인 간첩 새끼들 한두 명이 대학생들을 붉게 물들이는 그런 공작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장희가 어떤 단체에 속해서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사상들을 가졌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가 정전협정은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북한의 상선이 제주 해협 그리고 NLL 부근을 통과해서 올라갔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정전협정이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뭔 개소리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장희는 북한 상선 제주해협 통과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주해협은 무해 통항권만을 인정하고 있는 곳으로 정전협정을 맺은 지 반세기에 가까워 사실상 전쟁 종결로 볼 수 있다. 아 정말 미친 새끼 맞죠? 자기가 사실상 전쟁 종결로 볼 수 있다면 전쟁 종결이 된 겁니까? 그 다음날이라도 연평도 포격 같은 게 일어나면 자기가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얘네들 머릿속은 정말 뇌구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법으로 정해놨으면 지키라고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사실상 어떻다, 편의상 어떻다
이런 해석이 왜 필요합니까? 지나다니지 말라면 북한 새끼들도 안 지나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북한 보고 야 이거 지나다니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2000년도입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김대중이가 김정일과 나라 팔아먹는 문서에 서명한 이후로 얘를 포함한 지식인간첩 국내의 모든 정국들은 조만간 연방제 통일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대놓고 하죠. 연방제 통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평통사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게 통일부 소속의 통일단체 협의회 이런 데에서 늘 시위하고 데모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어지는 사진 역시 한번 보시죠.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2017년 7월달 이장이 평화협정이 중요하다. 이제 정전협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 새끼가 청와대를 찬탈하고 난 뒤에 얘네들은 이제 정전협정에 크게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무조건 평화협정. 자,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난다고 제가 귀에 못치 박히도록 말씀드렸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평화협정이 되죠. 평화협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이 연방제라고요. 지금도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주권국가로서 주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스스로 묻고 답해야 된다. 아니 64년 동안 우리나라가 주권국가가 아니었냐고요. 이 새끼들 투표 안 했습니까? 자기네 나라 대통령, 자기네 나라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들 뽑는데 자기네들 손으로 투표 안 했어요? 그게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주권이 없는 국가라고 계속 지금도 선동하고 있다고요. 전시작전권도 없이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를 과연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평화의지를 확고하게 갖추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찬성만 할 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으니 반대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냐. 오이사 조치 해제하라. 계속 똑같은 앵무새입니다. 대북제재 철회해라. 금강산 관광 재개해서 북한 김정은이의 뒷구멍이를 채워주라.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죠. 자, 촛불 민심으로 새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미국 눈치 보지 않고서도 할 수 있어야 주권 국가이고 주인 국가이다. 문재인이가 미국 눈치를 보고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미국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미국 갔다 와서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정은이 만나러 새벽에 꽁무니가 빠지게 쫓아갔습니까? 미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석탄을 유엔 안보리에서 하지 말자라고 결의한 걸 당사 국가에서 14배나 되는 돈을 주고 뒤로 밀수를 해옵니까? 정말 이런 새끼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야, 우리가 너를 지금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그 대통령 맞는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불해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통일교육협의회가 청년 학생층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훈련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통일교육 강사훈련. 자, 통일교육 강사를 이런 새끼들이 양성을 하는 겁니다. 흡수 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경악해야 된다. 북한 위주의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퍼줘야 된다. 핵 개발을 하든 핵 도발을 하든 무조건 우리는 북한의 비유에 맞춰야 한다. 이런 통일교육 시키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청소년 통일캠프 이런 통일캠프 같은 거 열어서 그런 거 교육시켰던 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 평화협정하라! 이런 시위에 참가하는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장희는 평화연대라는 곳에 소속되어서 활동도 합니다. 자, 평화연대가 어떤 곳이냐? 고문으로는 역시 김낙중과 이장희 공동 고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위원회 신은희 이창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창복 기억하시죠? 통일맞이의 이창복. 거기에 연구위원으로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놈들은 타고 파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끝까지 줄기를 찾아서 타고 올라가면 북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북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이 평화연대 소속 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이사로 있는 은동기, 한국 NGO 신문 편집인이랍니다. 신은미 씨를 위한 변명, 우리 안에 철의 정막을 걷어내야 된다. 종북 콘서트, 북한의 평양에 좋은 데만 갔다 와서 평양 주민들은 정말 순수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북한을 찬양하는 년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좀 걷어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게 여기에 있는 이사입니다. 또 한 명의 이사, 명지대 교수랍니다. 미국의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무력 행사와 향후 전망. 이 향후 전망이라는 거 읽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 테러 집단국 전 세계가 IS의 테러에 떨고 있는데
그 IS 테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하는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또 한 명, 평화연대 상임고문이라는 윤영전은 과거사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과거사 진실규명 이 얘기만 들으면 저는 진짜 경기가 일어납니다. 하자고요, 같이. 과거사 진실규명. 이왕지사 털바에는 무연대중 다 털어보자고요. 1971년에 북한에서 공작금 20만 불 받은 거, 그리고 북한과 김일성, 김정일과 끊임없이 연계해 왔던 거, 세월호 유병원이 2천억 탕감해 준 거, 이석기 석방해 준 거, 전자정부 설계도 사라진 거, 도대체 청와대 서버 가지고 간 이유, 따블백에 100만 불씩 넣어가지고 밀반출한 이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털어보자고요. 제발 과거사 진상규명 좀 하자고요. 그걸 우파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우파는 조용히 입만 닫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투쟁합시다, 우리 여러분. 이상으로 통일부에 소속된 사단법인 통일교육협의회, 그리고 경실련 통일협회,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표로 있던 자들, 특히 이장이 이런 지식인 간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재봉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봉이가 평양에 다녀온 뒤로 만든 것이 남이랑 북이랑이라고 제가 양력 소개할 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 이 남이랑 북이랑 보면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 정말 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40대 이하들입니다. 정말 부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 부럽습니다. 어쨌든 남이랑 북이랑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한번 알아보시죠. 이 단체에서는 청년들, 학생들 모아다 놓고 세미나 이런 교육들, 통일 교육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강사진 2명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김낙중 씨는 방북 당시 가지고 갔던 통일 방안과 작년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 중 제2항인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접목은 비슷한 내용임을 거듭 강조했다. 자, 김낙준이가 방북 당시라고 이야기하죠. 불법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넘어간 것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감옥에 갔던 것. 그리고 김낙준이가 중부지역당 간첩의 이선실로부터 당시 공작금 210만 불을 받았고 권총과 독침을 가지고 다니던 고정간첩이었다는 사실은 다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임수경이도 불렀습니다. 임수경이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또한 임수경 씨는 이제는 더 이상 통일을 운동의 차원이 아닌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들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러분, 얘네들은 연방제 통일이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니까요. 자, 이렇게 김낙중에겐 45명, 임수경에겐 교육받은 60여 명의 원광대 소속 학생들, 그 젊은 청년들이 어떤 결의를 하게 됐는지 내용 한번 보시죠. 윤혜안, 21살 원광대 학생이랍니다. 일상생활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은 했었지만 직접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들으니 가슴에 너무 와닿는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민족이 하나 되어 더불어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통일을 위해 일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당찬 의지도 밝혔다. 얘는 정말 통일 일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쯤 됐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서 우리 결의 하나 되기, 우리 민족 서로 돕기, 통일교육협의회 이런 데에 돈 벌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100여 명 교육을 시켰다. 여러분, 18년 전에 100여 명이면 지금 몇 명입니까? 1800여 명입니다. 1800여 명 이상이 나가서 또 씨를 뿌리는 거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통일 교육만 받았으면 좋은데 그 밑에 이어지는 자료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 이날 강연에는 단순히 방북의 경험담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이 분단의 아픔을 간직할 수밖에 없게 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정리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이게 주 목적이라고요. 통일의 목적도 목적이지만 얘네들의 주 목적은 북한 위주의 통일을 하려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라고요. 제가 귀에 못치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현대사를 정리한다는 의미는 아주 좋게 표현한 것이지, 대한민국의 우파 쪽은 다 친일파다, 대한민국의 좌익 쪽, 북한 쪽은 전부 항일파다, 반일파다, 친일파를 다 숙청했고 올바른 민족의 정기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하더라도 북한 위주를 통일을 해야 민족의 정기, 5000년의 역사를 되찾는 길이다. 이런 교육이 주 목적이라고요. 김일성에 대해서 항일운동했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독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세습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다, 친일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친일파다, 친일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독재자로 몰아가고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없어도 그 당시 시대 여건상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식민지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교육하는 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일들이라고요. 자, 남이랑 북이랑 이것이 유명 단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단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이 남이랑 북이랑 운영위원회 소식지를 한번 보시죠. 북방 한계선을 따라 빚어지는 갈등과 분쟁 때문에 이미 30여 명 정도의 북녘 젊은이들과 50여 명의 남쪽 젊은이들이 번갈아가며 대포에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양쪽 군인들의 희생이 아직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말에 이상함을 못 느끼십니까? 왜?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배제해버렸어요. 북방 한계선을 딱 그어놨지 않습니까? 법으로 이것을 넘어오면 발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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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대중이 이 개새끼가 먼저 총 쏘기 전에 총 쏘지 말라 그래갖고 우리 희생자가 엄청나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거 차치하고라도 얘네들이 무기를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럼 발포가 돼서 희생이 됐죠. 근데 양쪽 군인들 어쩌고 저쩌고 이걸 안타까워해야 될 일입니까? 그럼 이런 새끼 집에 무장강도가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그 강도를 막으려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집주인 쪽에서도 몇 명이 죽고 강도 쪽에서도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서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이 정신이 썩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북한은 적구자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요 진짜? 어쨌든 이어가겠습니다. 이 남북평화재단은 또 누가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김없이 등장하죠. 박원순이 그리고 백낙청이 이 두 새끼가 남북평화재단 출범할 때 공동대표를 역임했었습니다. 그 이외에 남북평화재단에 참가한 인간들 몇 명 좀 알아보고 넘어갑니다. 박형규, 법타, 최열, 임동원. 이 임동원 정말 빠지지 않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발족시켰고 이 단체의 최종 목표가 10만 명의 통일 일꾼을 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만 명 충분히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11년이 됐기 때문에 새끼가 새끼를 치고 새끼가 새끼를 치고 뿌리가 뿌리를 내리고 해서 10만 명은 훨씬 넘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남북평화재단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인공기 달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괜히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은행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호국단 이외의 시민단체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화이팅! 끝까지 행장이 나와서 여러분 앞에 사과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때까지 시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자료 보시면 이재봉이가 이런 글도 기고를 했었습니다.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 이게 강정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만경대 정신 이어받자 이렇게 쓴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그를 옹호하면서 글을 써서 기사화한 것입니다. 자, 만경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북한이 선전하는 것은 김일성이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날 때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나는 나라를 구하러 떠나겠다. 그게 만경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970년대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만경대 정신, 주체사상, 김일성의 수령의 주체사상 정신으로 미군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자. 이것이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 위협을 달성하자. 북한에 마치 구호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가 편안하게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북한의 어느 탈북민들 아니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만경대 정신 이어받자 그게 만경대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물어보라고 하세요. 이어지는 자료를 보시면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큼지막한 제목만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PPT 자료들이 필요하신 분 제게 이메일 주시면 개인적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첫째, 만경대는 항일정신이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고. 자,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려고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이재봉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식 연방제가 우리나라의 통일의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새끼가 알아요? 걔네들의 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연방제가 어떻게 이념이 다르고 체제가 다른데 연방제로 통일이 가능하냐고요. 저는 면상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또 연방제 통일을 간 다음에 한국이 가야 될 곳은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또 공산주의도 아닌 사회주의 국가 아니면 중립국가로 가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중국 밑에서 중립국가로 가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동맹국 미국을 버리고 한일 군사협정 깨버리고 중국하고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하려고 중국 땅에 붙어있는 대한민국이 중립국가로 갈 수 있냐고요. 스위스나 이런 중립국가들은
다 유럽 연합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와 어떻게 그런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전혀 무시한 채 이런 통일 방안을 연구하는 새끼가 지식인이라고 나대고 있냐고요. 자, 이상의 내용으로 원광대 교수 지식인간첩 이재봉에 관한 일부 내용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제적인 해킹 그룹 어나니머스가 우리 민족끼리 해킹해서 명단을 얻어냈을 때 밝혀진 자들, 이재호 후원 회장도 있고 참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봉 역시 죄수번호 977로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재봉과 신은미와의 관계, 그리고 이재봉과 민족통신 노길남과의 관계, 그 이외에 이재봉의 최근 활동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애국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